이 프로그램은 절대 다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운동하도록 합니다. 운동 입문 단계는 가장 빠르게 근육량과 근신경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상급자는 근육량 1kg를 얻거나 3대 중량 1kg을 늘리는데도 몇 개월씩 걸리는 데에 비해 초보자는 단 한 번의 수행만으로 근력이 증가하고 간단한 식단 조절만으로도 근육량이 눈에 띄게 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초보자 단계는 경치 2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치 2배 이벤트 때 레벨을 빨리 올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벤트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냥터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종목은 메인 운동과 보조 운동으로 나뉩니다. 메인 운동은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오버헤드 프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들레이 로우로 구성됩니다. 보조 운동은 딥스와 턱걸이가 있습니다. 주 3회 진행하면 A세트와 B세트로 나뉩니다. A세트와 B세트는 공통적으로 하체 밀기, 당기기 순으로 수행합니다. 그 후에 딥스 최대한 많이 3세트, 턱걸이 최대한 많이 3세트를 추가로 실시합니다. 각 운동들은 5회씩 5세트를 실시하고 각 세트 사이에 3분 정도 휴식을 취해주어야 합니다. 펜들레이 로우는 데드리프트를 통해 등을 활용하는 법을 익힌 뒤 추가해줄 것입니다. 초보자 단계에서는 자세가 쉽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의 근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원하는 운동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펜들레이 로우는 상체의 안정성과 순간적인 폭발력을 위해 실시하지만 최소한의 근력이 없다면 그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펜들레이 로우는 데드리프트 5세트를 실패했을 때부터 펜들레이 로우를 실시합니다. 변형 파트에서 추가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거나 하더라도 5회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때는 할 수 있는 만큼 턱걸이를 실시하고 추가로 점프 후 버티는 네거티브 풀업을 10회씩 3세트를 실시해주면 됩니다. 운동하는 날은 월, 수, 금, 화, 목, 토 등등 주 3회 실시합니다. 하루 하고 하루 이상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이때 A세트와 B세트는 번갈아 가며 실시해줍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공했을 때 반드시 증량해야 하는 것입니다. 헬린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내 성장을 위한 운동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지치고 뇌에서 그만해도 된다고 말하는 상태와 운동량이 충분한 상태는 다릅니다. 충분한 운동량을 부여하는 것은 꾸준한 증량뿐입니다. 꾸준하고 계획적인 증량, 이것이 훈련입니다. 만약 내가 이번 수행에 성공했다면 헬스장에 있는 가장 작은 원판을 다음 운동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번에 성공을 했다면 저번에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나의 한계는 이미 증가해서 이번과 같은 무게를 실시한다면 앞으로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 단계에서는 이런 한계도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자극량도 빠르게 높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모든 것은 자세가 올바를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자세가 불편함을 느껴진다면 아직 이 무게에 나의 신체가 올바른 움직임을 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상기한 운동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력과 유연성이 충분할 때 불편함이 거의 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실패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로 운동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동일지에 적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 종목, 어떤 동작을 수행했는지 적습니다. 중량과 횟수, 세트수를 작성해줍니다. 한 줄 평을 남깁니다. 이것을 작성하다 보면 나의 성장이 눈에 보이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작 중량은 헬스장에서 가장 가벼운 중량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입니다. 자세 적응과 앞으로의 피로도를 생각할 때 나중에 이 무게를 고른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성공한 무게는 가장 작은 무게만큼 늘립니다. 헬스장에 2.5kg 원판이 가장 작다면 매번 5kg씩 늘려주면 됩니다. 만약 5kg 미만의 경량 원판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0.5kg 원판으로 1kg 단위로 증량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천히 꾸준히 늘릴 때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량을 반복하면 데드리프트 5세트는 죽을 만큼 힘들 겁니다. 아마 2주 정도만 진행해도 마지막 5세트가 끝나고 나면 정신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언젠가 첫 세트는 완벽하게 수행하였지만 2세트부터 자세가 흔들릴 듯한 불편함을 겪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아마 한 달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데드리프트를 5회씩 1세트만 반복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는 데드리프트가 1세트뿐입니다. 5세트를 할 때 힘듦의 정도에 비해서 성장량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저중량으로 자세를 익히기 위한 것이었고 자세가 충분히 익숙해지면 1세트만 진행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B세트의 데드리프트를 펜들레이 로우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중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에 스쿼트 50kg로 진행합니다. 그 후 벤치프레스 30kg, 데드리프트 60kg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데드리프트만 1세트고 나머지는 5세트로 진행해줍니다. 다음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스쿼트 55kg, 오버헤드 프레스 30kg, 펜들레이 로우 30kg로 각각 5회씩 5세트 실시합니다. 그 다음은 A세트 스쿼트 60kg, 벤치프레스 35kg, 데드리프트 65kg로 실시합니다. 그 다음 주는 B세트를 실시합니다. 스쿼트 65kg, 오버헤드 프레스 35kg, 펜들레이 로우 35kg 각각 5회씩 5세트 실시합니다. 몇몇 특수한 상황이라면 변형을 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패한 경우입니다. 실패를 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해줍니다. 원래 3분을 쉬어야 하는데 5분까지 쉬어줍니다. 그 뒤에 한 단계 낮춰서 다시 시도해줍니다. 그리고 운동 노트에 기록해줍니다. 다음 날에는 낮춰진 단계로 다시 실시합니다. 아마 성공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저번에 성공했을 때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다시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실패했던 중량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성공을 한다면 다시 꾸준한 증량, 이럴 때는 저번에 실패했던 이유를 찾아봅니다. 수면 부족이나 영양 부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실패한다면 한 번 더 전무게로 돌아갔다가 다시 듭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 증량에 실패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많이 소모했다는 뜻입니다. 초보자 단계가 얼마 안 남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횟수를 줄여도 괜찮으니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쉬는 시간 5분으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5 곱하기 5를 채우고 나서 다음으로 증량하면 됩니다. 언젠가 이렇게 해도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초보자 단계를 탈출하셨습니다. 이 단계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면 이 종목의 증량을 멈추고 기다려줘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정이 있어 오늘 운동을 빼먹은 경우입니다. 운동을 빼먹었을 때는 그냥 증량을 하지 않고 실시해주면 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면 안심해줍니다. 다만 4회 이상 넘게 쉬었다면 중량을 대폭 줄여서 다시 시작합니다. 반올림에서 딱 절반으로 줄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워서 일주일 이상 못 쉽니다. 대신 몸은 훨씬 더 가벼울 것입니다.